철없는 어른들 영화 특집 첫 번째 로렌스 애니웨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줄거리는 꽤 간단한데 먼저 그 프레드라는 여자 주인공이랑 로렌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둘이서 엄청 사랑하는 사이인데 로렌스가 35살이 되던 해에 나는 사실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성별을 잘못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성전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고민하고 막 싸우고 하다가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드리겠다는 결정을 해서 둘이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로렌스는 여장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 둘이 막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결국 헤어지게 돼요. 근데 둘이 여전히 헤어지고 나서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고 로렌스도 다른 그 여자를 만났는데 사귀고 있는데 그 로렌스가 그 여자를 특히 못 잊고 그 여자 집 근처까지 가서 맨날 그 여자를 지켜보고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 여자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블랙섬이라는 곳으로 같이 여행을 가서 막 사랑을 막 다시 확인하고 막 좋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또 거기서 엄청 둘이 싸우게 되고, 왜냐면 그 여자의 남편이 로렌스의 여친으로부터 얘네 둘이 같이 여행 갔다라는 걸 듣게 돼서 둘이 헤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시 둘이 마지막 장면에서 카페에서 만나는데 역시 우린 안 맞다 하고 완전 다른 인생을 살기로 한 거죠. 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고, 좀 전에 영화의 짧은 장면들을 보셨는데 인상 깊은 장면 있으신 분?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을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너무 예뻐서 좋거든요. 그 노래도 너무 마음에 들고 막 화려하게 연출해 놓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엄청 그 배우들의 개성이 막 살아나는 그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자유로운 느낌을 받아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다른 분들? 영화가 영상 자체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해서 그냥 한 번쯤 보기에 좋은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영화? 내용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영화라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영화 얘기를 하나씩 하죠. 어차피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되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얘기가 많죠. 가면서. 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로렌스가 여장을 하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잘리게 돼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그 로렌스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성전환은 정신병이다 라는 그 미국의 뭐라더라? 정신의학회? 분류. 그거를 하면서 정신병자가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잘렸어요. 이게 지금은 그 분류에서 빠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정신병으로 분류가 됐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건 종교적인 이유가 크죠. 종교적으로 어쨌든 동성애를 금지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교 쪽에서는 꽤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권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그걸 맞다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했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정신병으로 분류를 하고 강제로 그걸 치료하는 약을 먹였죠. 근데 동성애를 하는 거랑 성전환을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성전환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게 또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영화가 90년대라고 했죠? 90년대 초반 중반 아마. 중반. 아까 찾아보니까 동성혼을 최초로 그 합헌 한 게 네덜란드인데 그때가 2001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로렌스 애니웨이가 2012년 영화네요. 네. 배경. 그 사실 그죠? 네. 역시 네덜란드. 근데 사실 이건 동성혼이랑 다른 게 로렌스 애니웨이는 일단 성 자체는 그 생체적인 성 자체는 남자 여자니까 법적으로 그쵸. 결혼은 문제는 없었지. 없는데 동성혼 자체도 아직 그 인정한 나라가 없을 때인 거죠, 당시가. 그래서 저는 그 성전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이걸 봐서 뭐 지금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볼 때 되게 생소했어요. 아니 몇 년 전에 보셨어요? 이거 거의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취직하고 나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동생도 이거 보면서 되게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보면 그 레즈 커플 중에 한 명이 남자로 성전환을 해서 이성애자 커플로 된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신기해하고, 그리고 그 보통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려운 개념이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성을 싫어하는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다. 내 여자인 내 몸이 너무 싫다. 그런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여잔데 여자가 좋고 남잔데 남자가 좋고, 이것도 언뜻 뭔가 주변에서 봐온 삶이랑은 되게 다르니까 두 가지 어려운 개념이 동시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이랑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내 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거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제로 가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다른 거긴 하지만 같이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게,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을 하는 거, 이게 정신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보통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 마치 어떤 교사가 뭐 동성애에 대한 그런 교육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저런데 뭐 세뇌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동성애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은 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과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신병 분류 쪽에서 동성애나 뭐 LGBT 쪽이 빠진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교육을 받거나 해서 되는, 그런 주변에서 보거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동성애 관련 동물 쪽에서는 성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 쪽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동성애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동물에서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교육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종 간 교배에도 간혹 보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만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모든 동물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 비율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게 교육을 받거나 해서 그거에 대해 그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는 기록 과학적으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기독교 쪽의 힘이 너무 커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쪽이 장악을 한다, 정치권을 장악을 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그 문구를 보면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미소년들 데려다가 그리스 시대 때 동성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을 데려다 놓고 동성애를 한다거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동성애를 하는 거 있잖아요. 성폭행이죠, 사실상. 그걸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말은. 근데 이게 번역되고 이게 성경이 옛날 고대 언어로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그리스어나 이런 말로 써져 있는데 그게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다가 번역이 계속 번역되고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한 대역 성경을 보면 그 영어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말이 맞아요. 근데 그 문장 전체를 보면 그 번역을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한테 너가 지배를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배라는 게 나는 왕이니까 너는 왕이니까 그 내 피조물들을 너의 밑으로 넣어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 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고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저 동물들을 저 식물들을 네가 잘 보호하고 네가 왕이니까 잘 보호하고 잘 다스려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네가 다 네 밑에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그 말하는 그 생명 경시 풍조가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벤져스급 오역이네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그게 맞는데 문맥 전체를 보고 번역을 이제 문구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보통 근본주의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세서 그래요. 이 얘기가 종교까지 가네요. 저는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성애를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막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좋아하는 건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건이니까. 근데 그 종교나 이런 거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하면 그
교황인가 뭐 왕인가 그 권력자가 동성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랬었다면서요. 그거는 동성애로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스포트라이트 영화 맞죠? 그 미국의 주교들이 네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고 동성애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신병으로 칠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가면. 근데 천주교 쪽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거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숨겼던 거고. 그리고 한국은 교회에서 일단 교회가 교황 말을 듣지는 않는데 한국은 더 안 듣잖아요. 거기서 뭐라 하든 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는 다 교회마다 다 교황님이 있으셔서 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선택 가능한 건지 아닌지도 진짜 궁금해요. 그 바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랑도 연애를 하고 여자랑도 연애를 하잖아요. 이건 마치 선택 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부모님들 우리 애를 동성애로 교육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건 선택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들은 LGBT 커뮤니티 쪽에서도 욕 먹어요. 줏대 없는 놈들이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원청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근데 이제 둘 다 그냥 섞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못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남자나 여자가 동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쪽 바이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왜 이해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걸 이상형으로 비교를 하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어느 한 이상형만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상형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꼭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상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저는 누구는 선천적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후천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포인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인 부분인 건지 그냥 초이스의 선택의 문제인지가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100%나 이런 거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따지면 그냥 선택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본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본능적인 거 진짜 정말 선정적인 거면 이거를 누군가가 맘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마 너희는 정신병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능적인데 어쩌라고 그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게 선택 가능한 거면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더 쉽게 반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선천적이어도 이것이 나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해서 금할 수는 있죠. 그죠.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꼭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그쵸. 하죠. 뭐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해서 그죠. 다 죽이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도덕, 윤리, 법 뭐 이런 거 저는 구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걸 묶어서 어떤 사회적인 제재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냥 저도 이거는 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긴 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가 맛있다, 맛이 없다를 느끼잖아요. 본능적으로 좋다, 싫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만약에 이성애자인 남자나 여자가 동성이랑 어떤 사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그리 좋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성이랑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왜 그래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타는 거는 그걸 딱 고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누구든 간에 상대방을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내가 여잔데 남자한테 그런 게 좀 싫다라고 느끼면 이 사람은 동성애자가 되는 거잖아요. 동성에 더 좋은 호감을 느끼니까. 근데 이게
자신의 성별과 내가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로렌스 애니에이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 같아.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지만 남자한테 더 호감을 느끼면은 내가 저 스스로가 여자가 느끼는 그런 취향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몸은 남자지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제가 원래 여자한테 호감을 느끼고 뭐 괜히 여자를 눈을 쳐다보게 되고 남자는 별로 쳐다보기 싫은 게 저는 그러니까 제 언어를 좀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성애자의 반응들이잖아요. 남자 알몸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이성애자 중에서는 이성의 호감을 느끼니까. 근데 남자인데 동성의 여자한테 느끼는, 그러니까 이성한테 느끼는 호감을 동성한테 느끼면 그 동성애자잖아요. 단어가 맞나? 근데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남자건 여자건 내가 남자인 건 알겠는데 내가 원래 남들 말에 따르면 여자한테 호감을 느껴야 되는데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본능이면, 야 어떤 사람이 썩은 음식을 맛있다고 먹으면 야 나는 그걸 못 먹겠다. 나는 잘 요리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어떤, 왜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아니 이건 못 먹겠어. 헛구역질이 난다. 이거는 맛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물론 굳이 과학을 들여서 설명하고 뭐 논문을 쓰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경우는 되게 쉬운데 지금 로렌스 애니에이처럼 진짜 헷갈리지만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자한테 호감을 느끼는데 거기 플러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 성별을 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저는 그동안 이게 좀 내가 사랑하는 성별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면 그게 그 기반은 남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남자인데 남성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성을 기반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나랑 같은 성을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내가 누군 간에 여자를 사랑한다, 남자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강한다는 거니까 여자를 사랑하려면 나한테 남성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지만 자기의 성별, 네. 그러니까 상대의 성별을 일단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어려운 개념 같아서 저도 이거를 뭐 굳이 제가 이걸 막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건 떠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근데 평소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굳이 아니 내가 왜 썩은 음식을 싫어하지라고 고민 안 하잖아요. 썩으니까 싫을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건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당사자도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만약 현실적인 주인공이라면. 근데 이 사람은 명확하게 본인의 어떤 그 호불호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그 부분은 만약에 동성애자나 바이나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고민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한테 주어진 거지, 이거를 고민해봤기 때문에 골랐다는 어떤 선택적이고 뭔가 학습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원래 남자한테 느낄 혐오감을 여자한테 느껴요. 그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혐오감을 남성성한테 느껴야 돼. 여성성한테 혐오감을 느끼고 오히려 남성한테 그러니까 남성성의 호감을 느끼면 전 이 사람은 여성성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남성 여성이라고 표현 단어가 이것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이 똑같은 성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호감을 느끼는 거는 좀 충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네.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네. 그게 사회적으로. 네, 저도 그 그건데, 표현이 어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남성성, 여성성 때문에 상대방이 끌린다라는 거는 네. 그것도 결국엔 이성애자 논리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남성인데 남성성을 가진 남성인데 상대방의 남성성에 끌릴 수도 있고, 자기가 여성성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여성성을 가진 사람의 여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성성에 끌릴 수도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성애자들의 논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이성애자의 그 이론적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성애자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성애자의 본능이 아니라 그 이성애자라고 말하는 이론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성애자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태어났을 때 원시 사회라고 원시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런 사바나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DNA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게 유리하니까 생존에. 그리고 어떤 내가 음식이 맛이 없고 싫고가 나한테 몸이 안 좋고 나한테 거부감이 드는 건 싫고 좋은 걸 좋다고 느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그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성애자의 이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성성에 끌리면 나는 어느 정도 남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에 끌린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좀 무슨 어떤 사람이 좋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나 어떤 이 노트북이 정말 좋다라는 어떤 선택적인 어떤 취향적인 부분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본능적인 부분이 네. 내 여성인데 본능적인 부분이 남성성한테 꼭 끌린다라는 본능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전제는 이성애자의 그죠. 이론인데 제가 말하는 건 꼭 남성성은 여성성에 끌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순수히 남성인 사람이 여성의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순수히 여성이 느끼는 남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본능이 배제된 어떤 선택인지 그러니까 취향이죠. 나는 여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지만 남자가 좋아 라는 선택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내가 동성한테 끌려야 되는 건데 내 같은 사람한테 본능적인 부분이 끌림이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끌림이 오로지 나한테 없다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나한테 남성이 끌리는 본능이 없는데 그 남성한테 끌릴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남성성에 끌리는 나의 본능은 어느 정도 그거야 반대성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몸과 마음을 떠나서. 그거는 알 수 없죠. 왜 굳이 그쵸, 반대가 반대한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나의 남성성을 막 사랑하고 진짜 나는 남자인 게 너무 좋고 난 남성성을 막 90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남성성이 강한 사람한테 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 반대적 요소가 있어야 그냥 끌리는 무조건 거 아닌가? 모든 경우의 수가 오케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우 수가 가능하다라고 너무 말하면 왜냐면 나눠 놓는 것 같아요. 저가 제일로 싫어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자 커플들한테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 역할이야? 그쵸.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근데 톤은 알겠어요. 성관계에서의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은 알겠는데 그 용어를 들이는 순간 사회적으로 말하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제 말은 이게 제가 남성적 여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눈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일단 나눠져 있긴 하잖아요. 차별을 하고 일부러 나누는 게 아니라 구별은 돼 있잖아요. 이 두 근데 개가.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누기에는 정신적으로도 나눠져 있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다르긴 하지만 다양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 꼭 말은 나눠져 이걸 있다고 가르자는 하기에는 말이 아니라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생리학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남자라고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제 말은 너무 극단을 제 말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남성성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은 남성성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여성성이 여성성을 순수하게 본능적으로 끌릴 수 있는 요소가 있냐라는 거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쪽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극단적인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야. 어느 정도도 근데 아니고 현상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여성성을 엄청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 제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떤 그러니까 본능적이지 않은 거냐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본능이 감안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남성의 본능이 남성을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올 초이스가 된다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기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수밖에 없어서 쓴 건데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음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변과 대변 냄새를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소변과 대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뭐 똥이 너무 좋다. 음식으로 그냥 하죠. 토마토 예를 썩은 들어 음식, 그러니까 이거를 뭐 취향이니까 모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모든 경우에서 가능. 본능적으로 그런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내 몸에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거부하는 걸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럼 좋아한다는 건 그에 따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남들이 규정하는 거에서부터가 저는 차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너는 무조건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남자 여성 기존의 프레임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설명을 이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영화에서 말 일단 같아요. 넘길까요? 이따가 어차피 또 영화에 나올 길어졌어요. 거예요. 너무. 다른 얘기를 해야 지금 되니까 20분 동안 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동성애자인데 그 레즈 커플이 한 명이 성전환한 그 커플 있잖아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얘가 남자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이성애자가 돼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동성애자인데 이성애자가 된 게 아니라 동성애자인데 그냥 몸을 이성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네, 여자가 남자로 여자끼리 사랑하는데 한 명이 남자로 몸을 바꾼 거고 그러니까 아니, 영화는 반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아니, 둘 다 그 나와요. 중간에 중간에 커플 나오는 다 나와요. 커플. 네.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난 남자를 좋아해. 난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어. 난 남자를 좋아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는 남자인 게 싫고 자기는 여장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중에 막 수술도 하거든요. 여자가 되고 싶다 하면 난 이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은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우연히 성별을 바꾼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환을 해도 다른 예를 들어 동성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바이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의문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니까 특별해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이게 들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진짜 어렵다. 그- 영화를. 근데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네. 얘가 너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 조금 다르게 우리 볼 수 있는 걸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남자는 그 말 그대로 천상 여자인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남자는 정말 뭐라 그러지, 터프하고 보이시하고 그런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런 여자를 좋아해. 스타일. 네. 네. 근데 그 남자가 보면 서로 보면 그 남자들끼리 둘이 말을 시켜보면 서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야, 저렇게 강한 여자가 좋지.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성별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성별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데 왜?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이렇게 딱 경계를 지을 그거는 필요가 없다. 스타일이라는 거잖아요. 초이스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내 취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근데- 꼭 아니- 본능적이 그러니까 본능 100%라고 말하 갑자기 또 본능 얘기로 예. 넘어가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예, 얘기하고 지금 아까 이제 음식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누구는 회 보통 사람들 회 좋아하니까 회 정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먹고 초밥 이런 거 좋아하고. 난 근데 그게 정말 싫거든요.
비려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먹는 거를.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 많이 사람들 많이 보지만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소수니까. 좋아하냐, 이렇게. 예. 왜 이걸 못 먹냐? 이걸 왜 안 좋아하냐? 절대 이해 못해요. 사람들. 난 정말 그거 싫어하고. 그걸 느껴보지 못했을 근데 싫은 걸.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얘들 토마토를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데 야 근데 여기 토마토가 들어갔었어? 라는 하는 음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은 이 음식에 한정돼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음식이 한정다기보다 토마토의 어떤 특성이 싫은 건데 그게 이 음식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토마토라는 게 그냥 절대적으로 이 개념이 싫은 게 아니라 이 어떤 이 물체가 싫은 게 아니라 토마토의 뭐 식감이라든지 이 냄새라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없는 식으로 조리가 됐다면 그 특성이 배제된 어떤 음식 상태라면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걸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여자 남자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여성성이 강한 뭐 여자든 약한 여자든 뭐 이런 거 굳이 여자 남자로 가릴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이 쫙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중에 여기 좋아했다가 여기 좋아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양성애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꾸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따로 시간에 하고 지금 영화 이거 영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별로 거부감을 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왜 그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혹시 쉬라는 영화 아세요? 그 누구죠? 휴 그랜트 나왔던 그 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휴 그랜트라는 남자 주인공 친구 중에 이성애자 커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관련된 게 아닌데 그 남자의 그 남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남자의 그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가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휠체어를 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성적인 거가 배제가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걸 본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도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하반신이 불구가 됐는데도 아내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하반신이 마비였던 사람을 만나는 거는 가능할까라는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내가 좋아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반신 물구가 된다고 됐을 때 인정을 안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영화가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저는 그거랑은 다르게 생각하고 이거는 영화에서 지금 이 주인공 커플이랑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대입을 하면 동성애든 이성애든 떠나서 이 사람이니까 그냥 특별하기 때문에 예외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건 너무 예외적인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라는 게 선택된 이유를 완전 배제하고 그냥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이 선택된 이유를 다 포함해 버리는 거죠. 배제가 되는 거죠. 사랑을 함으로써.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하반신 불구인 상태여도 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반신 불구가 아닌 상태였을까?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 남자인데 뭐 목소리로도 다 남자인 건 아시겠지만 근데 여성을 좋아해요. 이성애자잖아요. 근데 제 애인이 예를 들어 성전환을 해서 남자가 되겠대. 근데 난 얘를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남자애들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진 않아요. 성적으로 끌리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만큼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모든 동성애자나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말로 들을 수 아니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 왜냐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치면. 근데 애당초 그런데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 3단계 건너오면서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저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우리는 굳이 이성애자, 동성애자로 딱 가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을 좋아할 때, 그러니까 사랑할 때 뭐 외모, 뭐 이 사람의 가치관,
뭐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돈만 좋아할 수도 있고 외모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성별이 바뀌었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일부가 바뀌었을 때 뭐 팔이 하나 잘렸거나 아니면 성별이 바뀌거나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여전히 좋아. 이 사람의 존재 자체로 여전히 좋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진 100% 중에서 90%가 바뀌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100% 중에서 한 5%만 바뀐 것처럼 보여. 그러면 좋아할 수 있죠, 여전히. 뭐지? 이게 자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사람의 배경 지식은 다 다르니까요. 아니 이걸 받아들이는 사실을 다르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이 주인 부부가 이런 행동을 한 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만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르게 좀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레즈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성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바이가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성은 바뀌었으니까. 네.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가능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뭔가로 그룹을 져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올 오케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이 되잖아요. 100 커플이 있으면 100 커플이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왜 우리는 자꾸 그거를 딱딱 재단을 해서 몇 개의 그룹이나 몇 개 이렇게 나누려고 하잖아요, 분류를. 근데 분명히 100 커플이 있으면 100개의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100가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올 초이스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구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쵸. 여자도 다 다른 여자잖아요. 남자도 다 다른 남자인데 남자 여자를 구분한 것도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사회적인 관습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걸 어느 정도 가져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할 때 어쨌든 이런 걸로 대화를 해야 좀 수월하니까 라는 저는 그 정도인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평등 교육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딱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구분해서 어떤 개념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 그러면 예외가 있죠. 구분할 필요는 그러니까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지 않아요? 뭔가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거죠. 차별하거나 한정하면 안 되는 거지 구분은 해야죠. 왜냐면 A랑 B랑 구분을 못하면 다 똑같으니까 얘기할 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책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너와 나가 구분이 안 되면 그쵸.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 그 결론을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건 불가능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안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되고 안 되고 얘기한 거는 저희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일반적인 인식이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희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성애자라고 이성애자가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그쵸?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라도 이성애자를 처음에 살게 되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당연하고 뭔가 그게 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살게 된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몰랐다? 라는 표현이 좀 모르고 살게 되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이런 걸 접했을 때 전 이게 확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은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난 니들이 왜 사랑하고
왜 그게 성별이 바뀌었는데도 뭐가 그건 난 모르겠다 관심 없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느끼는 궁금증을 서로한테 물어보고 대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어쨌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주류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쪼개보고 뭔가 합쳐보고 이러는 거지. 네. 얘네들이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게 너무 그거랑 특이 다르죠.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얘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영화 장면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두 커플이 대비되잖아요 지금. 지금 여자 주인공이 상대방 커플처럼 이 로렌스가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너도 네 성을 내가 원하는 건 남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레즈비언 커플 한 명은 사회적인 어떤 데미지를 받지 않게 자기가 남자의 몸을 한 건지 뭐 둘이 합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얼핏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레즈비언 커플이 한 명이 이성애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성전환을 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여성성을 싫어하고 남성으로 되고 싶으니까 걔가 성전환을 하게 한 거지. 우리가 레즈 커플 말고 이성애자 커플로 보이도록 네가 성전환을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결정을 존중해 준 거지. 그리고 그 여주인공이 이 사람한테 원하는 거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남자였으면 좋겠는 거야 얘가. 근데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존중해 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내가 얘를 보는 게 싫어. 여장한 얘의 모습이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걸.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마지막 질문도 여자 주인공이 이 그 로렌스라는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이 로렌스의 여성적인 모습은 감당할 수 없다. 여기 대사에 보면 마지막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보다 널 더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기 싫다. 나는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일단 나는 널 못 보겠고 이렇게 여장한 모습을 못 보겠고 그리고 너가 그 여장을 하고 다니고 내가 너의 부인인 이 상황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인식이 뭐 레스토랑 가서도 막 그런 수모를 겪고 어디서 맞고 오고 이런 걸 감당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뒤치다꺼리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내가 개인적인 사랑이 사회적으로 막 뭔가 쟤네들 왜 저래?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면 이게 선택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여자처럼 뒤치다꺼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거의 지금 레즈 커플이 이성애자 된 그 커플처럼 사람이 없는 한적한 동네에서 살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도시에서 내 가족도 막 나랑 마주치면 막 뭐라고 하고 뭐 친구들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어디만 가면 다 나한테 주목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감당을 못한다는 게 유형 무형 뭐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다 어떤 피해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뭐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감당하려면 내가 이렇게 매일 받는 이 피해를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 사람이 너무 그렇게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인공. 저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웃을 일이 없네 막 그러거든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막 얘 여장도 도와주고 화장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웃을 일이 없는 거야. 막 사랑하고 예전에는 막 맨날 웃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계속 사랑을 선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건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죠.
그냥 전 그냥 개인의 취향을 체력 차이. 생각을 듣고 난 이 정도 데미지는 내 체력이 그죠. 체력 차이죠. 난 탱커라서 괜찮다. 이런. 근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느냐 적게 신경 쓰느냐 그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내 다른 개인의 것 같아요. 그거 의지도 차이인 있지만. 것 같아요. 자꾸 내 막 뭐지 애인이 막 거짓골로 다녀. 너무 싫어. 근데 안 바꾸겠대. 근데 자꾸 그거 사회적으로 막 주변에서 막 뭐라고 저기 거지랑 다닌다 뭐 이런 거 못 견디면 그냥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냥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나는 이 영화를 안 봤잖아요. 나는 안 봤는데 솔직. 아까 보고 생각나는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아빠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블러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죽기 얼마 전에 찍었을 거예요. 아마 되게 늙어서. 그거는 결혼을 했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난 동성애 남자가 좋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해서 사랑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나가 이렇게 늙은 거죠. 늙었는데 아마 영화 마지막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같이 자지도 않고 침대 각방 쓰면서 살아요. 한 집에서. 같이 자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같이 살지도 못하는 거냐고. 그런 경우는 우리 종종 많이 듣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어느 한쪽이 자기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배우자가 커밍아웃 해버리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그 주변 친구들도 보면 쟤는 왜 저런 사람을 왜 좋아하고 있어? 막 허언증 막 이런 사람 좋아하고 있고 뭐 자기한테 뭐 쓸데없는 뭐 거짓말 이런 거 하는데도 눈 감아주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맞으면서도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예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들었던 말 중에 뚱뚱한 여자가 좋대. 뚱뚱한 여자가 좋은데 막 이렇게 살이 너무 많아서 손발에 보면 살 접히는 거 있잖아요. 뚱뚱하면. 그게 좋은. 근데 그걸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라는 뚱뚱한 여자가 이렇게 살 접혀 있는 걸 보면 손에 겐치 존중. 그렇대. 근데 나는 그거 절대 이해 못하지. 나는 안 좋아.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취향은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존중만 해주면 되죠. 네. 너의 취향이니까. 근데 이런 그 동성애 쪽인 거는 어차피 내가 나한테 피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쵸. 취향이지. 근데 배우자가 갑자기 살이 막 엄청 쪘어. 근데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얘는 특별해. 해서 사귈 수도 있고 그냥 계속. 근데 너무 개인의 취향 얘기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사실 근데 취향이면 사실 얘기할 필요가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건 바뀔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취향은 솔직히 취향이면 근데 그게- 성전환이 정체성이지 내가 이성을 좋아하는지 동성을 좋아하는지 그거는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정체성이 아니고 용어가 그냥 취향이죠. 성 정체성은 내가 육체적인 성별과 정신적인 성별이 를 인식하는 게 얘들 그거가 성 정체성이고 성 지향성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의 성별을 좋아하느냐. 그건 성 지향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어를 성 정체성으로 다들 포함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남자는 XY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고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나타나죠. X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궁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XX 염색체로 태어났는데 음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XX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궁과 음경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게 이제 제3의 성. 그러니까. 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눠버리잖아. 아까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하면 약간 쉬운 게 성 정체성은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성 지향성은 섹슈얼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하니까 저는 좀 더 구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이덴티티가 근데 정체성 아니에요 자신의? 그쵸. 섹슈얼 아이덴티티. 그게 오히려 더 정체성이라고 딱 이렇게 지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취향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취향이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지향성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바뀔 느낌이가 수 없을 수도 있죠. 있을 내가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도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성지향성이 이거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몰랐는데 이거인 거를 나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살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본능이냐 후천적인 거냐라고 뭐가 맞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막 엄청 엮여 있고 극단적인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데 그걸 자꾸 이렇게 구별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는 구별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걸 구분해서 이걸 차별하는 게 나쁜 거지. 구별로 예, 왜냐면 본능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거를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생긴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따가 갑자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네. 저는 이 얘기랑 조금 이어서 마무리를 하면 저는 본능적인 거면 더 쉽게 존중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냥 본능적이든 후천적인 거든 그냥 취향이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사람이 발가락을 좋아하든 뭐 살 접힌 걸 좋아하든 그건 개인의 취향인데 그건 금지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취향의 하나로 보고 존중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렌스 애니웨이 추천합니다. 네, 영화가 예뻐요. 그리고 좀 나의 그냥 그 주변에 이성애자들이 대부분 많아서 그리고 성전환 하신 분들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저희는 지금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말을 한 것뿐이지 몰라도 보기 좋은 영화고 네. 꼭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영화는 색감도 예쁜 것 같고 네, 일단 예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아주 만족스러운 역시 영화예요. 예쁘고 이쁘고 아름다운 게 좋은 거는 감각적인 네, 영화인 것 아름다운 같아요. 영화예요. 아름다운. 맞아요. 네. 끝. 끝.